시청자 어르신분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만난 사람들 중에 진짜 당신을 걱정해 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당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만나려고 먼저 연락하고 계십니까? 왜요? 외로울까봐?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입니다. 이번 달에 친구 만나느라 쓴 돈이 얼마입니까? 식사비, 커피가, 경조사비 다 더하면 20만 원은 훌쩍 넘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의 자랑 듣고 건강 타령 듣고 손주 얘기 듣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초라하고 공허했습니까?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이건 우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낭비하게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중에서 인간관계를 절반으로 줄인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이 적고 혈압이 낮다고. 반대로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왜 그럴까요?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 많이 만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질 나쁜 관계는 오히려 독입니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별로라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 하나하나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7세 김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35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승진해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자주 어울렸고 주말에는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의 수첩은 늘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출근 준비 안 해도 되고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핸드폰에 단체 카톡방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 동료들의 회식 사진이었습니다. 지점장, 차장, 대리들이 웃으며 건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나와 3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 사진만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5년을 함께 일했는데 퇴직하니까 이렇게 쉽게 잊히는구나. 그 후로 영수 씨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보자고. 동기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내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 손주가 영어를 벌써 한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갑을 보니 5만 원이 나갔습니다. 밥값에 술값까지 냈으니까요. 그런데 기분은 더 나빴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영수 씨는 골프를 못 쳤습니다.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퇴직하고 나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어서 저녁 식사 때만 갔습니다. 친구들은 종일 골프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몇 타 쳤다. 어느 골프장이 좋다. 다음엔 제주도 가자. 영수 씨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계산할 때 1인당 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도 안 치고 저녁만 먹었는데 8만 원입니다. 억울했지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내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영수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에만 모임비로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남의 자랑만 듣고 내 처지만 초라해지고 돈만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아무도 안 만나보자. 한 달만 연락을 끊어보자. 정말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첫 주는 불안했습니다. 영수 씨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연락했나?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자신을 찾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다 됐지만 단 한 명도 영수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 직장 동료들, 45년을 알고 지낸 대학 동기들, 50년을 함께한 고등학교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하다. 약속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 만나나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 안 해도 됐습니다.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수 씨는 혼자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구나.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지만 정작 혼자 있어 보니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초대가 와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수 씨는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달렸을까? 혼자가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다고.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은퇴와 동시에 무너지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관계들은 진짜 우정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됐던 관계일 뿐이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치는 오래됨이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에 있습니다. 100년과 50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1명과 1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있으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정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꿀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황적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동창회 모임처럼 특정 상황 때문에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 상황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은 이익과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도움이 될 게 많았습니다. 정보도 나누고 기회도 주고 협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관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다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의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양적 확장이 중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기회가 많아지고 정보도 많이 얻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큰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진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1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니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우리는 평생 남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 눈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로 돌아올 때입니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싫은데도 좋은 척 했습니다. 피곤한데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만나기 싫은데도 만났습니다. 왜요? 상대 기분 상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게 바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은 싫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이 쌓이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정서적 부조화가 지속되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쉽게 말해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주 아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겁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가 혈압을 평균 20 올린다고 합니다. 만나기 전날 밤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가는 길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오래된 믿음이 박혀 있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톨이다.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불쌍하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믿음들은 다 거짓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기준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이 만든 기준일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자유롭습니다.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진짜 외로운 겁니다. 10명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나만 말이 없을 때,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고립감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만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계신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또 사람을 찾고 또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개인에게 있다고. 군중 속에 있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모두가 믿는 걸 믿게 됩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조용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내가 믿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노력입니다. 내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챙기는 겁니다. 상대는 그저 응해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이건 봉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친구 노릇해주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보람은 없고 피곤만 쌓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60 넘어서까지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에너지 써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인맥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일도 그만뒀고 승진할 것도 없고 성공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인맥을 유지합니까?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행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정리하세요. 처음엔 무섭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혼자가 얼마나 편한지, 혼자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혼자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남들과 어울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데 있었구나.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이상 노인 중에서 인간관계를 대폭 줄인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화됐고 우울증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반대로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난 그룹은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가 많으면 병들고 혼자 있으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병들어갈 건지 아니면 건강해질 건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자유를 가져다 줄 겁니다. 첫 번째, 관계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수첩을 꺼내서 지난 3개월간 만난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각 만남마다 별점을 매겨보세요. 진심으로 즐거웠으면 별 5개, 그냥 괜찮았으면 별 3개, 억지로 웃었으면 별 1개. 적어보면 놀라실 겁니다. 별 5개가 몇 개나 됩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별 1개, 별 2개일 겁니다. 이제 별 3개 이하는 전부 정리 대상입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현명한 겁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별 1개짜리 만남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명확해지니까요. 두 번째, 먼저 연락하지 않기 실험을 해보세요. 이 주일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모임 초대가 와도 정중히 거절하세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개인적으로 쉬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할 겁니다. 혹시 나한테 연락 오나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은 안 옵니다. 일주일째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2주일째가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걸. 이게 바로 일방적 관계의 증거입니다. 진짜 우정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깨달음이 상처가 아니라 해방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옵니다. 세 번째, 돈 계산을 해보세요. 지난 석 달간 인간관계 때문에 쓴 돈을 적어보세요.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가, 모임비, 교통비 전부 다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0만 원은 기본이고 어떤 분은 200만 원도 넘을 겁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국내 여행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의미 없는 관계에 쓰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세요. 한 달에 10만 원만 아껴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2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라고, 남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임 초대가 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거절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찾아서 만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5번째, 혼자 하는 일을 찾으세요. 독서, 산책, 명상,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시작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책을 빌리세요. 처음엔 집중이 안 될 겁니다. 10페이지도 못 읽고 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만 읽으세요. 일주일이면 한 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4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8권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대화 소재도 풍부해집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세요. 처음엔 심심할 겁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한 달만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석 달 하면 몸무게가 줄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6개월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6번째, 자기 대화를 시작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행복했나?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나? 오늘 나는 후회 없는 하루를 보냈나?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아니라면 왜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찾아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걸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매일 점검하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5줄만 써도 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 이렇게 쓰다 보면
내 감정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행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찰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관성대로 살았습니다. 어제 한 대로 오늘도 하고, 오늘 한 대로 내일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멈춰 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번째, 감사 목록을 작성하세요.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감사입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냐고요?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를 때 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자유롭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8번째, 작은 사치를 부리세요. 이제 나를 위해 돈을 쓰세요. 비싼 커피 한 잔 마세요. 좋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세요. 새 옷을 사세요. 좋아하는 음악 공연을 보러 가세요. 모임비로 10만 원 쓸 바에는 나를 위해 10만 원 쓰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좋은 식당에 가는 게 어색하다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의 로맨스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평생 남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때입니다. 나에게 친절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 쓸 때입니다. 미국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건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만납니다. 의존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 사슬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남들 기대, 남들 시선, 남들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사슬을 끊을 때입니다.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독일 시인 릴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았으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겁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평가 안 받고, 오직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60 넘어서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실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60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답게 사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